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부가세 이론 세 번째입니다. 가서 영세율과 면세. 여러분 교재 161쪽. 기출문제 표시 보니까 신났죠? 신났습니다. 그 뒤에 면세도 아마 많이 나왔죠. 아마 면세도 엄청 많이 나오고 영세율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 사실은 새로운 거 없어요. 회계 1급 하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서 똑같은디? 똑같아요. 새로운 거 추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갑시다. 영세율. 영세율 하면 일단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돼. 한 단어 한두 개는 딱 떠올라야 돼. 수출, 외화 획득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안 떠올랐는데? 이거 하셔야죠. 기본기 빨리 까셔야 돼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영세율은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빵 퍼센트. 원래 부가세는 10%인데 얘는 빵 퍼센트 세율을 적용하죠. 얘는 공급자에게 부가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거래 상대방도 부가세 부담이 없으니까 완전 면세다. 완전 면세, 불완전 면세, 부분 면세. 면세는 부분 면세고 영세율은 완전 면세고. 뭐지? 믿죠? 어쨌든 완전 면세입니다. 그리고 영세율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제로인 건 물론이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지요. 뭔 소리요? 이런 분들은 회계 1급 안 한 게요. 빨리 갔다 와요. 자, 그래서 매출세액 제로, 매입세액 환급. 그럼 100% 부담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게 영세율 완전 면세고 뒤에서 나오는 면세는 매입세액 환급이 없지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제로지만 매입세액은 부담해야 돼. 뭐 완전 면세가 아닌 거죠. 부분 면세, 불완전 면세입니다. 얘는 완전 면세. 자, 이중과세 방지, 소비지국 과세 원칙,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수출하는 재화는 빵 퍼센트. 근데 수입할 때는 국내에서 사는 거나 외국에서 사오는 거나 세관장한테 부가세를 내고 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사는 거랑 외국에서 사는 거랑 똑같이 매입세액을 부담합니다. 그래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내는 거니까. 소비지국 과세 원칙. 어쨌든 수출 관련 재화나 영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해서 국외의 소비자가 우리나라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게. 즉 이것도 있어요. 또 원인 여러 가지. 소비지국 과세 원칙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10%잖아요. 근데 외국에 전부 다 10%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가세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금 당연히 있지만 없는 나라도 있고 우리는 10%지만 저기 거기는 7%야. 그러면 10% 부담시키면 그쪽에서 볼 때는 아니 우리 여기서 사면 7%인데 여기서 사니까 10%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저런 이유로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게 맞다. 수출은 제로,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자국의 세율에 맞게. 우리나라는 10%.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7%야. 그럼 수입하는 것도 7%, 국내에서 사는 것도 7% 이렇게 맞추는 거.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외화 획득. 영세율 그럼 외화 획득 딱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수출, 외화 획득, 외화 획득 이런 게 떠올라야 됩니다. 자, 국내 거래라도 수출과 관련 있는 산업의 영세율을 미리 적용시켜 줌으로써 외화 획득 장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과 무역이 없으면 뭐 먹고 살아요. 그지요? 그지요? 참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지도 세계 지도 펴놓고 봐요. 우리나라 진짜 코딱지만 요만한 코딱지보단 큰가? 어쨌든 세계 지도 펴놓고 보면 진짜 요만한 나라가 경제력이 전 세계 1, 2, 3, 4 딱 하면은 맨 위 상위권에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지. 근데 대단한데 우리 맨날 욕하잖아요. 이 헬 것이기 하면서 빨리 가요. 좋은 나라로 가셔. 있는 사람이라도 편하게 살게 좀. 갈 사람 빨리 가요. 어쨌든 근데 참 이 우리나라는 특히 무역 이런 게 없으면 특히 수출 지원 이런 게 안 되면 외화 획득이 곤란하죠. 우리 외환 보유고가 전 세계 아마 3위 안에 들걸요.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일본, 우리, 중국다. 일본, 우리, 중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 거의 이쪽이 달러화를 아마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왜냐면 무역이 많으니까 달러나 유로화 이런 것들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화 장려해야 됩니다. 자, 다음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이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과세 사업자 간이 과세도 돼요. 면세 사업자는 없죠. 자, 과세 사업자에 한해서 영세율 적용한다. 상호 면세. 외국에서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적용할 때에 한해서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도 영세율.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나 우리나라 회사에 영세율 적용이면 그 우리나라에 있는 상대방 외국 국가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도 같이 영세율 적용. 상호 면세, 같이 면세. 조세 협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국가 간에 이런 협약이 맺어서 상호 면세 또는 뭐 저기 영세율 적용 이런 협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영세율 적용 대상 바로 이건 외워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62쪽에 가로 1번부터 5번까지 이거를 달달달 여기도 별표 9,800만 개 같은 별표 3개.
그 이론이 많이 나오죠. 자주 나오잖아요. 개수 거의 회차 있는 거 보면 꽤 많이 나와요. 기껏해야 우리 시험 몇 개 나온댔죠. 객관식 문제가 15개 중에 부가세가 3개 나온댔 있잖아요. 그래봤자 1년에 6번이니까 3, 6, 18, 18개 나와. 1년에 18개인데 거기 나온 개수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많이 나온다고 하고 안 나온다고 안 하고 이러지는 말고 최대한 골고루 하시되 뭐 시험이 다가오면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집중적으로 더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모든 공부는 그렇지만 처음부터 100% 완벽히 소화라는 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어려워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 한 3가지, 4가지 정도 핵심적인 것만 딱 기억하고 2회독하면서 3가지가 5가지가 되고 3회독하면서 5가지가 9가지 되고 뭐 이런 거지 뭐. 처음부터 10가지가 다 된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전공 과목이잖아요. 우리가 회계학도 전공. 그리고 전공 회계학과 전국에 있는 회계학과 중에 회계원리, 중급회계, 원가회계 세법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세법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2학기 이상 해야 이런 걸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전공자들도 그런데 우리 겨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작하면 이거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학습해달라고 처음부터 부탁드렸었죠. 회계 1, 2급 하고 세무를 하셔야 정상인 거지. 건너뛰고 세무 2급부터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수출 그럼 무조건 떠올려야 돼요. 영세율하면 수출 딱 떠올려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출은 직수출은 물론이고 내고신용장 즉 영세율 우리 메인 매출 전표할 때 로컬 LC 내고신용장 구매확인서 이런 말 나오면 그 영세율이잖아요. 간접 수출 직접 수출이나 간접 수출 모두 다 수출이니까 영세율 적용합니다. 외국에 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지만 국내 거래에서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우리 메인 매출 전표할 때 영세 그게 이거잖아요. 영세율 국내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내가 공급을 하는 거. 국내 거래지만 이 기업이 결국은 수출하는 거야. 그러면 내국 국내 거래지만 내국 신용장 발급하고 그래서 간접 수출에 해당되어도 그것도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재에 국외 제공 뭐 예를 들어 해외 건설 용역 막 이런 거 써 있죠. 그 다음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용역 이것도 영세율 기타 외화액도 관련된 것도 영세율 조세 특례 제한법 조특법이라고 합니다. 조특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예를 들어 방산 방위산업 한자를 알아야 이해가 더 빠르긴 빨라요. 우리 아들 고민스러워 죽겠어. 하여튼 우리 아들은 참 아들이 이해가 돼요 다? 참 아직 학부모가 아닌 분이 있지 넘어가요. 세상 모든 일이 다 이해되길 바라지는 마시고 그냥 넘어가요. 걱정돼요. 어쨌든 방위산업, 방위산업과 관련된 물자, 도시철도 건설 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농축산업용 기자재 이런 것들은 원래 이런 것들은 수출하고 상관없지만 이런 것도 영세율을 적용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1, 2, 3, 4, 5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다음 면세로 갑니다. 그리고 회계 1급도 그렇지만 세무 2급에서도 영세율보다는 면세 쪽에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와요. 뭐 더 중요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영세율 면세가 다 중요한데 문제로는 면세 쪽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건 AT도 마찬가지. 우리 카페를 이용하면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를 착실히 소화하시면 시험 끝나자마자 1, 2주 뒤에 있는 AT 시험도 같이 볼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일타 양피, 일거 양득, 일타 쌍피 막 이런 거죠. 근데 물론 반대로는 잘 안 됩니다. AT 준비하다가 전산회계, 전산세무 이건 어려워요. 범위도 다르고 수준이라고 하기 좀 기분 나쁘겠지만 좀 달라요. 어쨌든 문제 형태가 다르고 그래서 전산회계, 전산세무를 집중 후 기본으로 해서 AT를 덤으로 추가로 따는 이런 개념. AT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합시다. 면세는 일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여기서 면세는 영세율과는 달리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고 당해 면세가 적용된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세가 없을 뿐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 즉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다. 뭔 소리예요? 어쨌든 이게 문자화로 삼았디 아니할세. 그렇구나. 느낌표가 빠바박 뜨는 분들은 기본을 다 이제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건데 문자화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게 뭔 소리야 이씨 막 이런 분들은 이것도 아직 안 한 거죠. 빨리 복습하고 와야 돼요. 근데 이게 뭐지? 자, 이거는
수출은요. 일단 제품 매출액이 1억 원이야. 그럼 1억 원 곱하기 빵 퍼센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수출, 외화액득 이거 관련된 건 매출액이 1억 원이면 그거 곱하기 0% 결국은 0이죠. 중요한 건 매출세액이 제로인 건 면세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건 영세율은 매출액 곱하기 0%를 합니다. 즉 과세거래야. 과세거래예요. 과세거래. 근데 면세는 만약에 제가 생필품이다. 그럼 생필품을 팔면 만약에 쌀을 팔았어. 5만 원에 팔았어. 그 5만 원에 빵 퍼센트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빵 퍼센트 자체를 계산을 안 하지. 그러니까 영세율일 때는 그 자체가 일단 과세거래야. 과세인데 10%가 아니라 빵 퍼센트를 부담하는 거죠. 근데 면세는 곱하기 0%가 아니라 곱하기 자체 안에 그냥 매출액. 그냥 쌀이다 그러면 쌀 5만 원 팔았다. 그럼 5만 원 끝. 근데 수출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 곱하기 0%에서 부가세가 빵인 거지. 계산을 하는 거와 안 하는, 즉 과세 대상 거래냐 아니냐 이게 다른 거죠. 영세율은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영세율은. 그런데 면세는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야. 과세 자체를 안 하는 거지. 근데 영세율은 과세하는 거예요. 영세율은 과세를 하되 빵 퍼센트 하는 거지. 아니 어차피 빵원은 똑같지 않냐. 그래도 그건 다른 거지. 과세를 하는데 빵 퍼센트랑 과세를 아예 안 하는 건 다른 거죠. 면세는 과세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매입세액 공제 없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출하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제품 매출이다. 만약에 100억이다. 그럼 부가세 빵 퍼센트니까 빵원이죠. 물론 분개할 때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빵원은 분개할 수는 없잖아요. 계산은 하는 게 맞지만 곱하기 0% 계산은 하지만 0원이니까 0원은 분개는 안 하는 거죠. 분개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이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매입했을 때 매입부터 여기 해야지. 자, 매입부터 원재료라고 칠까요? 원재료를 만약에 매입했어. 참말로 400 요건 100으로 하자. 400 이렇게. 그리고 부가세를 냈어. 부가세를 냈어요. 10을 냈어. 뭐 현금이든 외상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3, 6, 9, 12월에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하잖아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 아예 분계 자체가 없었지만 0원이고요. 부가세 대급금이 10원이었죠. 그러면 결국은 매입세액을 환급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수금이에요.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를 어차피 환급받아요. 물론 부가세 예수금은 아예 처음부터 분개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결론은 구조가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면세 사업자야. 만약에 원재료를 샀어. 100원에 사고 부가세를 부담했어. 예를 들어 냈다고 따로 한다고 쳐. 일단 한다고 쳐요. 근데 매출할 때 제품 매출할 때 과세거래 자체가 아니라면서요. 만약에 400에 팔았으면 곱하기 0%도 안 한다면서요. 그냥 이게 끝이라면서요. 부가세 매출이 아예 없어. 그리고 신고납부 해야 하네요. 신고납부 자체가 없잖아요. 면세 사업자는. 그럼 얘는 어차피 신고납부 자체가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도 없는 거죠. 그럼 애초에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원가에 그냥 반영해서 110원이 됩니다. 그럼 매입세액은 자기가 부담해야 돼. 그러면 가만 있어봐.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럼 얘는 어차피 나중에 환급 받으니까 그렇다 쳐. 그럼 결론은 얘는 100원에 사다가 400원에 팔았으니까 300원 이득이죠. 수출일 때는. 그럼 얘는 그럼 부가세 부담하려면 그래 부담했어. 110원. 110원에 사다가 400원에 팔았어. A씨 그럼 얼마야? 290원. 아까 여기서는 300원 이득인데 여기서는 290원 이득이죠. 어이씨 승질 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매출액에다가 10원 올려. 10원 올려서 410원에 팔어. 그럼 300원 남겨 먹는 건 똑같죠. 뭐 그건 그거고 중요한 건 부가세는 어차피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면세에 대해서는 부가세 계산을 아예 안 하는 과세 거래가 아니라는 거지. 이건 과세하는 거예요. 과세를 하는데 빵 퍼센트 과세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건 과세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마진이 얼마냐 그건 상관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가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이건 매입세액 공제가 없다. 그래서 불완전 면세다. 근데 수출은 매입세액도 100%다 공제받아요. 완전 면세다. 구조가 다릅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면세 대상. 야, 이제 신난다. 이제 열심히 외워야죠. 163페이지 맨 위에 그 표 하나 있네요. 그 표에 보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있고 그리고 과세사업자의 일반 과세하고 영세율이 있죠. 10%냐 빵 퍼센트냐. 그리고 중요한 건 과세사업자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공제가 없어. 왜? 신고를 안 하니까. 당연하죠.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은 매입세 공제 받지. 근데 신고 납부 자체가 없는데 공제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거를 그냥 없다 외우면 왜 없지? 막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그다음 완전 면세, 불완전 면세, 그리고 증빙. 일반 과세자 10%일 때는 세금 계산서, 0%일 때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 그다음 면세 대상. 아 신난다. 이거 열심히 외워야죠. 그게 163페이지 나오는 표 있죠. 별표 9,999만 9천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언제 외우라고?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품목을 대여섯 개 줘. 많으면 7, 8개 줘. 그중에 면세에 해당되는 거 골라라. 몇 개냐? 이런 거죠. 근데 회계 1급을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은 여기 웬만한 거 딱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주로 나오는 게 이 동네죠.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기초 생활 필수품, 생필품이죠. 생필품. 그리고 미가공 식료품. 식료품은 먹는 거죠. 식용 먹는 거잖아요. 농, 축수, 임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농, 축수, 임산물. 저기 쌀 같은 거. 축산물은 뭐예요? 우리 좋아하는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뭐 등등. 수산물, 생선, 임산물, 산에서 나온 나물, 산나물 같은 거 뭐 이런 쪽에 이런 것이 임산물. 이게 농축수 임산물인데 식용일 때는 국내산이든 국외산이든 안 따집니다. 국내에서 사왔든 외국에서 수입했든 식용에 대해서는 미가공식료품 면세입니다. 근데 국내산 미가공 비식용이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닐 때 농축수산물은 이거는 국내산일 때만 면세입니다.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농축수임산물인데 먹는 거 아닌 거, 관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상용, 뭐 우리 저기 화분에 심는 막 이런 식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먹는 거 아니다. 그럴 때는 국내산만 면세, 외국산은 과세라는 거지. 수돗물 면세, 생수는 과세. 우유, 정확히는 흰우유. 우유가 원래는 흰색이겠지? 원래는 흰색이겠죠. 아마도. 흰색은 면세. 그러나 첨가우유,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커피우유 등등은 다 과세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연탄, 무연탄은 면세지만 유연탄, 갈탄, 착화탄이 뭐랬죠? 번개탄. 번개탄은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든가 해야지. 딴 데 쓰면 안 돼요. 이상한 데 쓰면 큰일 나요. 차에서 쓰지 말고 큰일 나. 연탄, 무연탄 빼고는 다 과세입니다. 연탄, 무연탄만 과세. 다 아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봐요, 다시. 어떤 분은 그럼 다 아는 건데, 물론 알면 아예 강의를 안 들었겠지. 근데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정말 천천히 2시간 동안 강의해봐. 좋아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모른다, 나 처음 듣는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지. 이거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 이거. 면세 대상의 여객운송. 여객운송도 면세입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고속버스까지 면세입니다. 고속버스까지 면세인데 우등고속 어디 갔니? 우등고속 어디 갔어? 우등고속, 항공기, 전세버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우리 직원들 MT가 아니라 뭐죠? 회사 직원들 가는 건 뭐라고 그래? 그거 워크샵. 아이 참말로. MT는 학생들인가? 몰라. 어쨌든 가는데 버스를 대절해서 가. 그게 전세버스죠. 버스를 대절해서 가. 그러면은 버스 대절해서 한 대에 뭐 1박 2일, 2박 3일 가는데 얼마? 만약에 120만 원, 그럼 5대 곱하기 600만 원, 그 5대에서 600만 원, 그럼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건 과세입니다. 택시, 특수자동차, 뭐 뭐 캠핑카 이런 거, 특정 선박이나 고속철도, KTX, SRT 이런 거 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인지 면세인지 쫙 구분해야 돼요. 노란색, 여러분 책에는 그 음영 칠해드렸잖아요. 과세냐 면세냐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도 면세. 주로 생필품 쪽이죠. 그 다음 국민후생 관련 의료보건 용역도 면세입니다. 그러나 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하는 건 과세. 조제 용역이 아니고 거기에 파스 또 보약 그리고 눈에 좋다는 거시기 뭐 약 팔고 또 뭐더라? 제가 먹어야 되는데 지방 뭐 내장 지방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일반 의약품 판매하는 건 과세예요. 병원에 처방전 가져와서 조제해 주는 건 면세고 일반 의약품, 보약 같은 건강기능식품 이런 건 과세입니다.
미용 성형,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이나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용역은 과세입니다. 우리 가족 같은 강아지, 고양이 이런 진료 용역은 다 과세예요. 어쩔 수 없어요. 혈액 면세입니다. 혈액. 그다음 교육도 면세입니다. 의료보건, 교육 면세입니다. 이건 근데 인가 허가를 받은 교육단체에서는 면세지만 무허가, 무인가 이런 건 과세고요. 교육 내용은 상관없고 운전면허, 우리 생활하고 가깝죠? 운전면허하고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인지 면세인지. 그래서 혹시 마트 같은 데서 뭐 이것저것 사잖아요. 그럼 거기에 과세인지 면세인지 구분되어 있어요. 계산서에.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주택의 임대 쉽게 얘기하면 주택의 임대고요.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 주택이 있으면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토지가 있어야 주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임대는 면세. 주택 임대는 면세거든요. 기본이. 자, 그다음에 문화 관련.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문화 행사, 예술 이게 있어야지 사람은 그 심리적으로. 그래서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비직업 운동 경기가 뭐라고 그랬슈? 아마추어 대회, 아마추어 축구, 야구, 뭐 동호인 이런 것들 대회 이런 것들은 면세. 골동품이나 모조품은 과세다. 책 면세입니다. 책 면세입니다. 단 도서 대여 같은 거 이런 건 과세고요. 이건 도서 대여 포함이네 참. 포함까지. 전자 출판물 요즘에 뭐지? 전자북인가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면세래요. 그다음 신문 잡지 면세입니다. 단 광고는 과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면세래요. 근데 오르락 및 유흥 시설과 함께 있는 동식물원. 그냥 동물원, 식물원 있으면 당연히 면세. 근데 왜 아쿠아리움이라 해양수족관, 아쿠아리움이나 아니면 이거 유흥시설과 같이는 뭐 카지노에 딸려 있다든가 아니면 저기 관광 레저 단지에 뭐 있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이런 말이 같이 있으면 오락이나 유흥시설에 있는 동식물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과세랍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말도 없는 동물원, 식물원은 면세. 입장권 끊는 데는 면세예요. 많이 보던 거죠. 여기까지는 많이 보던 거고 그다음 부가가치 구성요소라고 그래가지고 토지 자체는 면세입니다. 만약에 토지의 자체에 과세를 해버리면 토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걸 다 과세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뭐 어쨌든 복잡해요. 그래서 토지 자체는 면세. 단 토지의 임대는 과세다. 저술가, 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변호사, 세무사, 전문 사업자는 과세고 여기는 저술가, 책 쓰는 사람, 뭐 저기 작가 또는 작곡가 이런 사람들이 직업상 제공하는 건 일단 면세인데 문제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또 뭐 있지? 손해사정상가? 사정인인가? 아니 어쨌든 이렇게 쉽게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직 사업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과세입니다. 금융보험 면세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생필품, 의료보건, 교육, 토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일단 면세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표 안에 신나게 막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기타 그래가지고 기타 우표, 인지, 증지, 복권도 면세야. 복권도 면세예요. 복권 살 때 과세 있으면 복권 로또가 한 줄에 1,000원인가? 한 줄에 1,000원인데 부가세가 있어. 그럼 1,100원 내야 되는데 1,000원 내잖아요. 면세예요. 면세.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또 판매 가격이 200원 이하 담배는 어딨지 도대체 어딨지 이건 200원짜리 담배가? 글쎄요. 옛날에 군대에 있으면 저 내년에 군대 가니까 가봐야 아는데 모르겠어요. 200원짜리 담배가 지금 없는 걸로 아는데 옛날에 군대에서는 다 면세니까 근데 지금은 군대에서도 면세가 아니래죠. 아마도 최근에 군대 갔다 오신 분 어쨌든 요즘은 사회에서 사나 군대에서 사나 똑같다며? 아님 말고 제가 내년에 가보고 얘기할게요. 그다음 종교단체, 자선단체, 학술, 구호단체,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것도 면세. 국가나 지자체나 지자체 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이것도 면세. 국가나 지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 단체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는 면세입니다. 단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급하더라도 이런 건 과세예요. 이런 건 과세입니다. 우정사업 조직의 소포 우편물 배달 용역. 뭐 얘기하는겨? 우체국 택배. 우정사업 조직이 우정을 다지자가 아니라 우체국이잖아요. 그 다음 고속철도역의 운송. 고속철도는 과세. 그냥 일반 버스, 시외버스 이런 건 면세인데 고속철도는 과세. 고속철도 기관도 공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공기업 중에 하나. 부동산 임대요. 국가나 지자체가 부동산 임대를 한대. 도소매업을 하고 음식 숙박업을 하고 골프장을 한대. 국가나 지자체가. 그럴 수도 있죠. 국립공원 같은데. 국립공원 내에 숙박. 있죠? 음숙업. 국립공원 내에 어떤 시설에서 음식이나 숙박을 하고 돈을 받는다. 이건 수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은 그냥 과세입니다. 물론 잘 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건 기초생필품, 국민후생 이런 쪽에 많이 나오고 밑에는 좀 띄엄띄엄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알아두시고 또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면세입니다. 그러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건 과세다. 자,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 외우려고 들지 말고 아 이런 건 면세고 이런 건 과세구나 이렇게 몇 번 그렇구나 이렇게 두 번, 세 번 읽어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면 164쪽에 넘기면 미가공 식료품. 여기서 미가공은 여기다가 단순 1차 가공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우리 많이 했죠. 1차 가공. 단순 가공 또는 1차 가공. 단순 1차 가공까지는 면세입니다.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그 자체는 면세. 근데 된장, 고추장 섞으면 어떻게 돼? 섞으면 쌈장이죠. 쌈장은 과세예요. 한번 사봐요. 고추장도 사보고 쌈장도 사보세요. 그럼 하나는 면세고 하나는 과세입니다. 2차 가공이잖아요. 이건 2차 가공. 2차 가공은 과세예요. 1차 가공은 면세입니다. 김치 면세입니다. 근데 볶은 김치를 담아서 볶아야 되잖아. 2차 가공이죠. 그건 과세예요. 왜 편의점 가면 이따만한 거 그 볶은 김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과세예요. 그냥 김치 근데 봉지에 다 못하는 김치 뭐 2kg짜리, 1kg짜리, 5kg짜리, 10kg짜리 이런 것들은 면세. 그냥 김치는 면세. 근데 볶은 김치 그리고 소포장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최소한 포기 단위로 하는 거 그런 거는 면세지만 그 잘라가지고 다 잘라. 요즘 이게 잘라서 파는 것도 있죠. 포기채 파는 게 있고 잘라서 파는 게 있지. 잘라서 파는 건 과세예요. 2차 가공이잖아요. 1차 가공이 아니잖아. 그죠? 2차 가공까지. 간장, 된장은 안 섞나 참? 뭐지? 모르겠어. 어쨌든 2차 가공하면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하는 건 면세. 단순히 혼합하는 거 뭐 이런 건데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일단 특히 이런 거 김치 같은 거 단순 1차 가공까지는 면세다. 근데 2차 가공하면 과세다. 2차 가공 이상은 과세. 1차 가공까지는 면세. 중요하고 넘어갑니다. 자, 영세율 면세 비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영세율 면세 자체가 중요하고 이거 비교. 자, 영세율은 목적이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소비지국과세 원칙 그거, 소비지국과세 원칙, 수출산업지역, 외화획득 뭐 이런 거 앞에 있었던 거죠. 외화획득 이런 거고 면세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한다.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서 영세율을 물어봤어요. 영세율 물어봐 놓고 요 문장을 살짝 집어넣어 이렇게. 그럼 이 말이 분명히 있긴 있잖아. 있긴 있는데 면세 있는데 영세율에 갖다 놔도 잘 모르는 거지. 시험은 그렇게 내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이 맞아. 어딘가 있어. 근데 이거 여기에 있는데 여기다 놓고 문제를 내는 거지. 그러면은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아 얘는 면세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세율에 옳지 않은 것은 딱 그랬는데 말은 맞거든. 말은 맞는데 이게 면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와 있어도 잘 모르는 거죠. 시험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었죠 근데? 이게 뭔 뜻이었지? 세부담의 역진성? 이런 거. 제 소원이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 강의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제 소원이 세금 100억씩 내는 거. 뭔 소린가 아시겠죠? 자, 이만큼을 벌면 만약에 부가세가 10%죠. 그럼 이만큼 이게 얼마지? 만약에 1000억이라고 합시다. 1000억이야. 그럼 10%면 100억을 내. 세금 100억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1,000억인데 여기 1억이야. 1억도 크네. 그거에 10%를 만약에 돼. 그럼 얼마야? 0.1억 1,000만 원이네. 자, 여기서 1,000억을 버는 사람한테 만약에 10%를 내라 그래서 100억을 세금 냈다고 치고 1억을 버는 사람한테 똑같이 10% 적용해서 1,000만 원 냈다고 쳐요. 그럼 당연히 많이 버는 사람이 훨씬 많이 냈죠? 많이 냈고 여기는 이만큼 냈죠. 그죠? 여기는 이만큼 냈고 이만큼 냈어요. 자, 근데 얘한테도 10%를 내라고 그러고 얘한테도 10%를 내라고 하면 이게 공평한 걸까 이거죠. 물론 당연히 똑같이 10%니까 공평하지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1억도 아니야. 1억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최저임금 기준 해볼까요? 최저임금 기준 하면 저기 재벌이나 좀 기업이나 사업하는 분들은 1년에 1,000억 버는 사람 꽤 많지요. 있어요. 그분들은 배당만 1년에 몇 천억씩 받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최저임금 받는 그냥 월급쟁이라 치면 한 달에 평균 얼마야? 200 얼마인가? 그 연봉으로 따지면 3천도 안 되는 분 많은데 그게 3천 잡자 그래. 3천만 원. 0.3억이지. 3천만 원에 10% 그럼 얼마야? 300만 원이네. 300만 원을 냈다고 쳐. 그럼 똑같이 여기도 10%고 여기도 10%니까 공평하냐 이거지요. 10%가 공평하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건 관점이 다른 거니까. 뭐 어쨌든 이거 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세법을 배우고 있어. 그리고 아직은 안 배웠지만 소득세를 배워요. 부가세는 10%, 부가가치세, 부가세라고 할게요 그냥. 부가세는 10% 단일세율, 0% 빼고. 근데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소득세는요. 6%부터 이번에 또 바뀌어서 45%까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6%만 내라 그러고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45% 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게 더 예를 들어서 소득에 관계없이 소득이라고 치고 소득에 관계없이 10% 똑같이 부담하는 걸 공평하다고 봐야 되느냐 공정하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처럼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 부담시키고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부담시키는 거 이거를 공정하다고 볼 것이냐 정의란 무엇이 정의가 아니지 참 어떤 게 공정하냐 막 이런 개념이죠. 세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못 들어봤는데 저기 천조국인가 천조국 그 미국 어쨌든 그 동네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은 상속세율을 자발적으로 올리자 막 이런 사람도 있대요. 상속세율을 높이자 막 이런 거 그런 사람도 있대. 상속세는 뭐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세율을 높이자고 자기들이 그리고 가끔 영화에 보면 나는 자랑스러운 납세인으로서 권리와 어쩌쩌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세금 많이 내니까 많이 세금 내는 자랑스러운 국민이니까 권리를 주장하겠다 막 이런 개념이거든. 세금은 내야 되는 의무지만 그만큼 의무와 권리는 같이 있는 거니까 넘어가. 어쨌든 결론은 그냥 똑같이 10%씩 내라고 하는 게 공정한지 아니면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조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어떤 게 더 타당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부가세는 똑같이 10%거든. 그런 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몇천억 이렇게 버는 사람한테 10% 떼가는 거랑 겨우 3천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 떼가는 거는 비율은 똑같지만 부담이 다르죠. 이 사람들은 1,000억 벌어서 100억 내도 900억이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3천만 원 버는데 세금을 300을 내면 2,700만 원 남고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잖아. 이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그럼 똑같이 10%를 걷어가는 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걷어가는 10%와 소득이 조금밖에 없는 3천도 못 버는 사람 또 있으니까 사실은 왜 근로장려제 이런 것처럼 3천 못 버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한테 10%를 똑같이 걷어가는 건 오히려 적게 버는 사람한테 10%의 부담이 더 큰 거죠. 그게 역진성이에요. 세금 부담의 역진성, 역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거 이게 역진성입니다. 근데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다. 사치품이나 이런 건 모르겠으나 적어도 생필품에 대해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똑같이 내라고 하면 좀 힘드니까 아예 면세, 생필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가세를 아예 그럼 안 매기면 부가세를 안 매기면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지 않겠냐. 물론 인양반들은 몇 천억씩 버는 사람들은 안 내면 더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덜 걷어가면 더 부담이 적어지니까 좋잖아요. 그게 역진성 완화죠. 그게 중요한 건 세부담의 역진성은 다시 얘기하자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세금 부담이 오히려 더 큰 거. 그게 역진성인데 적어도 생필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걸 완화시키자. 그래 생필품까지 부가세를 내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뭐 내나 안 내나 뭐 상관없어. 근데 소득이 적은 사람은 생필품 사는데도 10% 내고 우리 애들 학원비무로 했는데 거기에 10%더 내고 책 사는데 10%더 내고 이러면은 부담된단 말이죠. 부담이 크다는 얘기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뒀다 이런 뜻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세율에다 갖다 넣으면 안 돼요. 면세야 면세. 기본 원리 일정한 거래 0%고 매출세액 빵 매입세액은 환급받는다. 완전 면세, 완전 면세, 완전 면세. 환급받아 완전 면세. 근데 면세 거래에 대해서 납부 의무 면세. 매출세액은 제로. 그러나 매입세액은 환급이 없어. 그래서 불완전 면세, 부분 면세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 참조하시고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 비교하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영세율이나 면세 하나만 물어볼 수도 있고 마무리 아직도 안 끝났네. 대상 영세율은 수출 외화액득 아까 앞에 있었죠. 면세는 주로 생필품. 여러분 표현은 하나로 돼 있는데 여기는 PPT 글씨가 크니까 잘라서 해놔서 그렇죠. 여러분 교재에 써 있는 거 확인하시고 과세 대상 여부. 영세율은 과세 거래입니다. 영세율은 과세 단 빵프로인 거지. 근데 면세는 과세 자체가 아니죠. 생필품 같은 건 아예 과세를 안 하는 거죠. 0%라도 과세하는 거와 아예 안 하는 거 다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세율 사업자는 당연히 사업자예요. 근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사업자가 아니다가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부가세 신고 납부가 의무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 뭐시기요? 의무이행. 영세율 사업자는 세금은 안 내지만 여러 가지 의무, 서류, 제출, 영세율에 관련된 서류 같은 거 당연히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부가세법상 의무 없어요. 왜? 신고 납부 안 하잖아요. 면세 사업자는. 단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이런 것들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받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신고를 해요. 그 면세사업자는 2월 달에 사업자 현황 신고라는 걸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인가?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게 있어요. 사업장 현황 신고, 현황을 신고해가지고 뭐 사업장 이전이나 면적이 변화가 있거나 매출액 얼마, 세금은 안 내지만 매출액 얼마 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받은 거 내역을 첨부해서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런 신고는 해야 되는데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저도 이거 했거든요. 부가세 신고는 안 하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참고 부동산의 공급 임대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 이거 건물과 토지가 있을 때 건물 공급은 원칙이 과세고 토지 공급은 원칙이 면세입니다. 토지는 원칙이 면세. 공급은 매출이잖아요. 국민주택이 몇이더라? 85인가 86인가 85제곱미터인가 85제곱인가? 헷갈려 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85제곱미터면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약 25평 뭐 이런 거 평수로 따지면 25평 정도 3.3 얼마지? 85가 맞나? 대충 그럴 거예요. 지금 국민주택 규모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쉽게 25평 이하 이런 건 면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건물의 임대는 주택 임대는 면세. 주택 임대에서 저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월세 살고 고시원 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월세와 고시원 같은 게 주택 임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부가세가 붙어. 그럼 월세에 부가세가 또 붙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면세. 근데 상가는 과세입니다. 상가 임대는. 근데 토지는 그 자체가 면세, 공급이 면세예요. 그러나 임대는 과세입니다. 임대는 과세인데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 주택에 기본적으로 딸려가 들어가 있는 토지는 면세입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엄청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면세 포기.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면세 포기하고 일반 과세 사업으로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경우만 해당돼요. 이런 경우 현행부가세법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용역과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 이런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딴 게 아니라 면세 포기 한번 했다 그러면 포기한 날로부터 다시 3년간은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면세가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건 크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요 3년 요 정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면세 다 새로운 건 하나도 없지만 아무래도 외울 거 정리할 거 좀 있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더 신경 써서 잘 째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